그 가을이 다 와가지고 이제 밖은 가을 바람이 부는데 이 안은 좀 춥죠? 여기 끼신 것 같아요. 아니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사하고 바로 교육하셨죠? 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어떻게 참으셨어요? 재밌게 강의 들으셨어요? 참았어요. 저는 뭐 강의라기보다 함께 뭘 자꾸 해볼 거예요. 손이 바쁠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머리는 쓰지 마셔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만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동네에서 하고 싶은 마을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혼자 만들면 답답하니까 같이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여기 하얀 큰 종이를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한 분이 뭐라고 쓰시냐면 맨 위에다가 마을 계획이라고 써주세요. 마을 계획 써주시고 예. 붙일 거예요. 여기다 붙일 거예요. 네, 여기다가 마을 계획이라고 써주세요. 마을 계획이라고. 네. 네. 붙일 부분을 보시고 여기에 붙일 거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펜을 들어서 마을 계획을 쓰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석입니다. 안양민 쌤은 석이가 됐습니다 지금. 다른 분은 아직 편을 안 드시네요. 서정쌤 네, 석이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한 가지씩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주교동 사시는 분, 성사일동, 여기 온신동, 그리고 여기가 마두 경발산동, 마두 육동이동 없나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예, 자기 동네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을 계획을 한 가지만 써서 포스트잇을 써서 붙이는 거예요. 백지에 네, 하나씩 써주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자,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은 마을 계획을 하나 써가지고 포스트잇 붙이는 거예요. 토론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적는 거예요. 네, 마을 계획을 내가 우리 동네에서 바꾸고 싶은 거, 개선하고 싶은 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 활동하고 싶은 거, 뭐 계속 그다음에 뭐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 적어서 포스트잇에 붙여주세요. 붙일 때는 아래는 좀 비워주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스티커 투표할 거예요. 아시겠죠? 3분 드리겠습니다. 얼른 적으세요. 평소 생각을 적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을 계획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 종이에다가 포스트잇 있잖아요. 조그만 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를 바꾸고 싶은 계획, 개선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활동,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적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쓰레기 치우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뭐 쓰레기만 너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시를 드린 거예요. 다 되신 분은 저쪽 벽에다가 저쪽 뒷벽에다가 붙여주세요. 여기다 붙였는데 우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붙어요. 이게 같이.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잡아야 돼. 이렇게. 네, 선생님이. 다 작성한 조는 저쪽 벽에다가 붙여주세요. 이 오늘 수업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걸 이렇게 붙인 다음에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뭔가 그쪽에 할까요? 가까운데? 그쪽에 다 붙여야 돼. 한꺼번에 다. 다 한꺼번에 붙여야 돼. 투표를 해야 돼. 네, 저쪽에 카메라가 좋은 그쪽인가요? 네, 저쪽에 붙여주세요. 이춘열 운영위원장님 뒤쪽에 붙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칼을 좀 띄워주시면 투표할 수 있게 칼을 좀. 장관님 카메라는 이쪽이 더 잘 비치죠. 그쪽에 붙이죠. 제가 20살 때, 그렇죠. 이게 얘기십니다. 제가 20살 때 원래 그 연극단에 있었거든요. 목화 컴퍼니라고. 대학로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러
근데 이제 요추 스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되겠다. 너무 얼굴이 커가지고 불안감을 꽉 채워가지고 그때는 1990년대인데 지금은 좋아져서 카메라가 좋아져서 지금은 하는 옛날에 카메라가 되게 딱 고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1.5배가 되니까 너무 커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카메라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네, 붙여주세요.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붙였으면 끝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적어보라고 했냐면 나중에 저거를 잠깐 쉬는 시간에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종이에서 1등부터 4등을 고른 다음에 자기 한 조에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붙이신 곳이 있어요. 여기 붙이시면 다음에 시작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민자치 이용이시죠? 아닌 분들 계신가요? 네. 주민자치는 아니다. 아니에요. 아닌 분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반반 돼요. 반반 되시네. 요즘 대대가 주민자치인데 촌스럽고. 촌스러워. 추첨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추첨도. 이런 거 면접도 아닌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원이신 분들은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괴로워요. 네, 갑자기 돈 몇 천만 원 꼴랑 주면서 계획을 세워라, 총회를 해라, 분과별로 사업을 내라, 정상까지 해라 좀 있으면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 주민들은 뭐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맞아요. 큰 문제예요. 근데 또 가서 내가 주민자치원이라고 하면 다른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가 요새 다 해먹는다며. 니네가 요새 시에서 5천만 원씩 받는다면 우리는 돈 한 푼 안 주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세우게 됐고 시 보조금을 받게 됐고 정산하게 됐는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원 아니신 분들은 또 더 괴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마을에서 뭐 꽁냥꽁냥 하고 싶으신데 공모사업 아니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주변에 동네 내 친구가 유지여가지고 막 땅을 내놓고 건물 내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 하거든요. 그것도 꼴랑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주면서 컨설팅도 귀찮기도 하고 군복지세금을 기르세요. 정산을 이렇게 하자면서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리 스스로 만드는 마을 계획을 하기엔 아직까지도 척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는 왜 그럴까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우리 멋대로 한번 계획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써먹어보자 이런 겁니다. 저 소개를 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2008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마을로 왔어요. 직장 20년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그래서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해서 마을에 와서 마을신문 기자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센터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요즘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희 동네에 있는 마을공 활동가 주민자치 컨설턴트와 함께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안산에서 정리한 건데 마을 계획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수의 마을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손으로 10년 계획을 세우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안산의 정의예요. 안산시의 정의. 근데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마을이 이미 있는데 뭘 또 만들어. 그렇잖아요. 이미 마을이 있는데 자꾸 만들래. 우리 이미 그런 거 없어도 재밌게 살았는데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을 만들기, 마을 살리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마을 계획 작성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이 함께 하는 것. 공농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소수의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가 동인돼서 자발적으로 수립한 장기 계획입니다. 스스로 내가 마음이 동해서 자발적으로. 근데 그럼 이 다수의 주민은 어떤 건 이런 겁니다. 마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제 안 보이시죠? 네. 마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대표를 만드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 누구나 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바로 뭐냐면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계획을 세우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민 참여, 두 번째는 주민 주도, 세 번째 대표성. 이런 생각되지 않으면 그 마을 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마을 계획은 이런 거거든요. 마을 계획은 현황과 자원을 잘 파악해야 해요.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해서 세우는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행할 때는 마을 계획은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실행하겠다.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끊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계획이다. 무슨 얘기냐면 간에서 돈 줘가지고 계획 세워서 돈 받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 세워 돈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좀 배워야 해요. 그래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마을 계획을 이해하고 기법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는 한 가지인데 주민 주도성이죠. 주민이 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고양시 얘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자치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누가 시켜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드릴게 마을 계획 세우세요. 총회 하세요. 5천만 원 드릴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을 계획 세우세요. 돈 드릴게 안 하거든요. 액수를 정하면 안 되죠. 근데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만나면 3천만 원 어떻게 쓸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을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계획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민자치위원회는 3천만 원짜리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글씨 보시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정 협치가 필요한데 주민이 주도하고 중간지원 조직, 지역기관, 학교 행정 등이 모여가지고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은 주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중간지원 조직이 돕고 지역기관이 비용을 내고 학교가 사람을 내고 행정이 법적 지원을 통해서 마을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진단 계획 개선하는 과정을 마을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안 되고 있죠. 어때요? 어떻게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주민과 중간지원 조직은 서로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주민과 지역기관 잘 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학교와 주민 만나고 있나요? 학교에 가긴 하시죠. 이틀 때문에 끝나고 상담하러. 또 행정과 주민은 좀 가까운가요? 가까운 편이에요. 주민자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 아니신 분들은 동작 만나기 어렵죠.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갖고 협치를 하는 것이 종합적인 방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마을 계획은 누가 하나요? 봤더니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과 지역기관 중간 조직의 협치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 넣었습니다. 시민단체. 우리가 주민이 시작해서 중간 조직의 도움을 받고 학교와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이 구조를 보면 제가 이런 건데 어떨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마을계획 수립한테 도움 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향 풀뿌리가 지금 이주시민 교육을 19번째 하고 있는데 19번째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을계획 수립하는데 시민단체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 구조를 봤을 때 협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는 구조. 좋지가 않는 거.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 네. 주민 며칠위원하고 네. 타 주민단체하고는 네. 협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네, 맞아요. 이거를 무슨 이권 다툼인지 뭔지 권력 네. 싸움인지 몰라도 그렇게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주민세 환원해 준다고 피해서 얘기했잖아요. 조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주민자한테 돈을 줘?
주민자치가 뭔데? 조례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가 되어 있고 2023년부터 주민세 50%를 한급분을 전환해서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방단체에서 발의사기업에 적십자에 새마을 분여회 등등해서 너네가 뭔데 돈을 다 가져가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지방단체는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한 달에 한번 클린데이 하시죠. 클린데이 청소하시고 터박 가꾸시고 김장하시고 하시는데 지방단체 똑같아요. 지방단체도 한 달에 한번 청소하고 청소년 선도하고 야간 방문 끼고 김장하고 불이웃돕기 하고 다 나르고 차이가 없죠. 주민자치회랑 지방단체랑. 그런데 왜 주민자치회는 돈을 주민세 50%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발의사기회나 새마을분회나 적십자는 아무것도 안 줘요. 이상하잖아요. 이 구조가 되려면 보세요. 동의 돼야 돼요. 동의. 어떤 동의? 주민이 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지원조직과 지역기관, 행정이 동의가 돼야 어떻게 해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민단체 그러면 저 빨갱이 세금 후탈자들 막 어디서 막 후원 받아가지고 그냥 활동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필요한데야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어느 순간 우리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막 술이나 먹고 떠들기나 하지. 사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관계가 다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역기관, 학교 행정의 협치 과정이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돼서 시민단체까지 포함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동의되고 해야지만이 마을 계획이 순조롭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음향으로 나오죠. 아니, 그 클릭.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SBS에서 막았네요. 네, 그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란츠 게마인드라는 주민총회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들고 안 되면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보고. 그 영상 앞에 수업에서 봤습니다. 본 거예요? 네. 아, 본영상이에요, 이거를? 오. 만치게 많이 보셨어요? 네. 오. 다시 재방송 느낌을 하고 뭐 좋아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공모가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아름다운 알프스 아버님이 있으세요? 아, 예.
정치 그만든. 예.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휴식의 나라라고 일컬은 볼륨 밑에. 예. 밑에 엄청. 스위스에 관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는 자유를 향한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에 주민총회를 하셨잖아요. 네. 온신동 했고 마도 금방 하실 거고 3일 하실 건데 어떠세요? 저 도시의 사람들은 왜 저럴까요? 갑자기 휴일에 모여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수결 투표를. 그런 다음에 정치인을 앉혀놓고 온갖 법안을 다 얘기하고 채택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양시에도 주민총회를 44개 동 중에 31개 동이 현재 진행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나온 마을 의제들, 계획들이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구체적인 계획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도시는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매년 저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왜 그 처음 하는 주민총회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떠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계획을 세우라고 3천만 원 줬기 때문이에요. 시에서. 그리고 또 자랑 2천만 원 더해서 5천만 원 주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권리를 정치인에게 이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시민들이 조금 되찾아갈 때입니다. 아시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이 없어요. 기본법이 없어요. 중앙에, 정부에, 헌법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법령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누가 강렬하게 반대하느냐? 누가 제일 반대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를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하는 거를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들이야 뭐 시키면 하는데 뭐.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시의원들. 이유가 뭘까요? 권력을 펴서가지고 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였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행정사무와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과 주민참여 예산 센터 운영 전부 다 특히 주민자치 및 활동에 대한 활성화 계획까지를 주민자치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는 시의원들의 업무가 우리 업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시의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수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따릉이 있잖아요. 따릉이 P15를 주민자치가 운영을 해요 지금. 근데 거기 있는 그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시의회 역할이 너무 중복되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요. 그럼 고양시도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변화를 끌어가면 시의회의 영역은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해요. 그럼 왜 국회의원은 그러면 국회의원은 반대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국회의원은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은 시의원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국회의원만 있을 때는 모든 민원을 국회의원이 받았어요. 모든 주민을 국회의원이 먼저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의원, 도의원이 대신 만나줘요. 민원을 처리해주고 대신 욕먹어줘요. 내가 또 한번 지역 돌면 운전도 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인사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4년짜리 선거운동이 생긴 거예요. 자기 선거운동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의 영역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력 유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들 영역에 들어오는 어떤 주민의 행위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 기본법도 거부하고 또 주민자치가 성장하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에게 이임받은 우리의 주민총회마저도 보조금으로 붙고 있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이 정도 돈으로 요것만 해. 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마을회관을 만들어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절반은 주민자치 아니셨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마을 변화를 이끌어 본 적이 있다. 무엇이든 마을의 변화를 내 변화 말고 마을의 변화. 뭐 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 말씀하실 분. 나는 어떤 방식으로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 간 적이 있다. 우리 송민아 선생님 뭐 복지일주원도 하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 마을의 변화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나는 좀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있었다. 제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저희 멤버들이 같이 네. 이렇게 요즘은 그냥 복지에 대한 의식이 조금 네. 변화되는 네. 그런 건 느끼죠. 그렇죠. 또 다른 것도 뭐 나는 뭐 주민자치 해가지고 이런 마을에 변화. 네. 제가 백석 1동이거든요. 네. 성전을 4년 하면서 네. 그 동네 소식지 게시판 있죠. 네. 게시판도 크게 그걸 네. 제가 건의해갖고 오. 바꿨어요. 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제 어르신이 네. 그 고장난 시계 또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게 그 평상이라고 그러나요? 평상 팔각정 거기다가 이거를 하루에 2번 맞는 시계를 거기다 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걸 여기다 거세요? 그랬더니 아유 시계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루에 2번 맞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랬더니 그러게 이거 이제 뭐 약이라도 갖다가 네. 끼우면은 네. 맞춰놓으면 보니까 오. 그 순간 내가 네. 자 우리나라 IT 국가에서 네. 정말 이런 팔각정 그 정자 밑에 네. 시계가 하나가 없으면 네. 안 되겠다 이거고 그 시장님하고 대화해서 네. 그걸 해서 우리 백석일동이 주거단지예요 주택단지. 네. 그래서 3군데 네. 주택단지에 다 거기에다가 그 시계 전자 시계 있죠. 네. 그걸 다 부착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우리 다 뭐 스마트폰 있고 뭐 하잖아요. 그래도 네. 오메 가메 이렇게 보면서 네. 아우 이거 잘 붙여놨다고 그런 그런 마을 조그만한 마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갖고 했어요 제가. 대단한 박수 한번 줘.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통장하셨던 분이 지나가는 분이랑 대화하다가 시계 다르신 건데 3군데나 네. 행정에서 돈 내가지고 심지어. 네. 대단하죠. 저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옛날에 80년대 막 그 대학생들이 막 민주주의에 지면서 막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막 많이 좋아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네? 후퇴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회의하고 있어.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냐는 거는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 저렇게 어떤 분과 대학 나눠서 시계를 설치하는 그 한 몇 개월의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금방 안 해주잖아요. 몇 개월 과정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알아보고 뭐 견적 뽑고 뭐 기한 올리고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마을의 계획을 세울 때 잠깐 생각해보면 8개월을 못 넘어요. 그렇잖아요. 나 간사할 동안, 뭐 나 회장할 동안 이거 하나 하고 그만둬야지. 근데 마을은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자녀분들도 살아가고 누구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볼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양시 조례에 보장된 주민참여 제도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제예요. 이거 아시죠 다? 이거 혹시 이거에 제안해 보신 분, 개인 제안이나 단체 제안 해보신 분 있으니까 나 개인 제안 해봤다. 소두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단체 제안 해봤다. 주민자치에서 온신동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저기 이거 이분들 있기 전. 있기 전. 고양동은 뭐 끊임없이 했고. 네. 그렇죠. 정발산동도 뭐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왜 저걸 하냐면 사실은 이게 특이하게 이게 보세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자 지역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년 3월달에 공고하고 모집해서 6월달에 회의를 해요. 그래서 단체 제안뿐만 제안을 하려고 회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동마다 특징이 뭐냐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 위원장, 그 당시 위원장이 당연직이었어요. 회장이었어요. 어떤 동은 선출하고. 또 어떤 동은 신기한 게 주민참여자 지역회의가 더 세요. 주민자치 회보다. 어떤 동은 지금도. 훨씬 그 구성원이 다양해요. 이 안에. 왜냐하면 금액이 크거든요. 동당 3억. 그러니까 올해 6월달에 결정해서 8월까지 제출하면 11월, 10월에 심사해서 내년에 시행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3억 원치 뭘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이 회의에 오는 사람들은 3억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예산학교? 연구회? 이게 조례에 부담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예산 실무, 각종 교양, 소양교육,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는 사항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대적으로 하진 않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동당 3억을 가지고 마을에 변화를 할 수 있는 조례에 있는 보장되는 주민참여 방법이 있는데 심지어 지역회의를 구성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는지. 심지어는 예산학교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연구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문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을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서 예산학교, 예산연구회, 지역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 동당 3억이 배정되어 있는 마을의 변화에 참여해서 그걸 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예산학교를 요구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향 풀뿌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막 고생해가지고 사업 신청서 내고 막 송혜란 쌤, 한병원 쌤, 이춘열 위원장이 와서 또 새로 사무장 오셔가지고 맨날 준비하고 책상 깔고 오세요 전화하고 주차관리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이런 거를. 맞잖아요. 맞죠? 물론 우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시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요.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래요. 주민자치회.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풀뿌리자치 활성화 참여식 고향을 위하여 동요드는 주민자치 설치라는 운영이래요. 많은 거창한데 설치 주민자치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민자치는 이 말만 해요. 우리는 봉사하러 나왔지. 우리가 너도 뭐 시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해. 봉사만 할 거야. 봉사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마을의 대표 기구로서 토론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봉사만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도 봉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실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운영에 보면 주민자치 업무 중에 이게 있어요. 주민총회 개최가 있는데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서 자치계획 수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을 축제, 마을 미디어, 발간, 공동체 형성, 교육활동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심지어 유스파 업무까지 있어요. 자, 그럼 이 자치계획 수립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시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 방식, 자치계획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시죠. 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어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주민센터에 공무원 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은 동양계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세금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뭐
시설 관리나 각종 관리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주말에 동사무소를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6시 땡치면 잠궈요. 그러니까 주민들 퇴근하고 뭐 좀 하고 싶은데 못 오게. 이유가 뭐냐? 그 동사무소 6시 이후에 열려면 직원이 한 명 남아야 되고 특 야근수당을 줘야 된대. 주말에 못 열어요? 토요일날 못 써요? 일요일날 못 써요? 아니 그럼 왜 그러면 거기가 행정복지센터예요? 행정만 쓰는 센터지 왜 행정복지센터예요? 저녁에 쓰고 주말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면 쓸 수 있겠죠. 마을 휴양지를 관리한대요. 마을 휴양지. 예를 들면 우리 근처에는 북한산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소수공원도 마찬가지고 도시락 그런 사업을 하고 공공시 운영을 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 공원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회가 저 사업권을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가 되고 어떻게 돼요? 마을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공공수익이. 공공수익을 가지고 이제 3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1억, 2억짜리 마을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민자치회에 내려오는 모든 미션들은 대부분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잘 쓰는 방식의 미션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마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야가 혹시 저기 네. 오해할까봐 네. 저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아니고 네. 행정민원 공간을 제외하고 네. 교육이나 공동체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네. 자치센터만을 얘기해요. 저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네,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3층 건물 1층이 사무공간이잖아요. 2, 3층은 우리 자치공간이잖아요. 그러면 키를 따로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이해하시죠? 이거 잘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2, 3층을 쓰잖아요. 문화강좌하고 주민자치 사무실 있잖아요. 1층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문을 잠그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이면 키가 2개여야죠. 사무소 키, 센터 키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원하는데? 이걸 해야죠. 문을 어떻게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이슈탁 사무를 저희가 받아야죠. 어떻게 받냐면 다 이거죠. 보세요.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 수립에 이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 처리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조례에 보장된 원칙인 거죠. 근데 아무도 하지 않죠, 지금. 이유가 뭐냐면 그 미수탁 사무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법인을 만들고 사업권을 받기 위한 연구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법인을 만들고 실적을 채우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 동은 지금 주연역 지하에 있는 그런 마을 공간이 있어요. 거기도 받고 싶어서 막 의사타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들어보세요. 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주민자치에서 저걸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야 돼요. 현재 주민자치는 비영리 법인 등록증이 있어요. 또 내야 돼요. 그럼 누가 그 사업자 대표가 돼야 돼요? 네? 회장이 돼야 돼요? 회장 좋아하세요? 안 하려고 그랬죠? 네? 회장이 안 하려고 저 회장을 좋아하시냐고. 우리 간사님 회장님이 그거 하면 좋겠어요? 지금 회장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업자가 됐어. 야, 내가 앞으로 이수탁 그거 관리하는 조합장이야. 농협조합자도 꼴보기 죽겠는데 회장이 갑자기 똑 하더니 고양동 회장님 하시면 우리 전에 박수 치실 거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화동으로 나가자니 도망갔구나.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동은 싸움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왜 네가 갑자기 조합장이 되고 내가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주민자치에 발생하는 회의 구조와 비밀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유사 사무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수탁 처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도 똑같이 갈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해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법인을 만들 때 법인의 대표자는 투표해서 결정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과에
더 많은 주민이 활동을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단지 그냥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봉사활동하고 뭐 벽화 그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조례에 보장되어 있는 동의 변화, 조례에 보장되어 있는 주민자치 활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서 지금 어느 동은 다 그만뒀어요. 다. 잘 나갔었어요. 전국대 1등하고 있었는데 회장이 3번 바뀌고 난리 났어요. 비밀이에요. 네, 어딘지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들 주민자치에 나는 봉사하러 나왔고 마을의 변화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체적 얘기에 들어가면 갈등이 많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민총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동행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지금 어떤 주민자치에는 동장회의를 주장하는 거 아시죠? 회장님이 회의를 주장 안 해요. 동장이에요. 그건 잘못했어.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얘기한 다음에 회장이 얘기하면 동장이 지시하면 내하고 나가버려 다 의원들이. 동장이 끝나면 회장하고 관계없이.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동행정의 하부 있기 때문에 동행정의 여러 가지 지침을 잘 수행하는 조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 평가도 하지만 동행사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음 자치계획을 세울 때 주민참 예산에 대한 건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딪히죠. 아까 얘기했던 주민참 예산 지역회의와 총회 이행이 부딪히죠. 정리해야겠죠. 근데 다행히 당연직으로 지역회의 회장이 있는 동은 다행인데 안 그런 동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뭔데 주민자치가 뭐라고 갑자기 우리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총회 뛰고 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역회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면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사실은 주민참여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 못하고 있었고 허점이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계획이 뭐냐 그러면 자치계획은 이런 거예요.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또 있네요. 동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것. 분과별 사업 계획. 자치센터 운영 계획.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하는데 우리 총회 준비하는 거면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총회 준비하죠. 갑자기 막 기획사가 와가지고 막 찌라시 만들어주고 렌터하고 만들어주고 막 편성하고 만들어주고 그 컨설팅을 갔더니 회장님이 당일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마래요.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전문가가 있대. 이혼 중에 한 분이 있대. 그래서 그러시구나 끊었어. 근데 아니에요. 기획사 끼면 컨설팅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 주민 참여 시키세요. 설문조사 하세요. 의제 이렇게 만드세요. 잔소리하면 회장 입장에서는 기획사가 다 해줄 건데 저거 왜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걸 한답니다. 총회에서. 그럼 그 주민자치회는 회장 또는 몇몇 분과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동네 3만 명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3천만 원 보조금에서 1,000만 원 총회 비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은 3만 명을 모을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으로요. 제가 봤을 때 500명 모여도 신기한 거야. 밥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다갈이도 없어요. 1,000원, 다갈이 1,000원이야. 일단 1,000원. 근데 사람이 아무리 동네를 뭐 하는데 뭘 것도 안 준다. 오겠냐고요. 근데 우리 보고 3만 명을 대표하는 주민총회 하래.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쓰고 아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따위로 아무렇게나 하게 만드는 걸 방조하냐? 누가? 행정가 시의원이 녹화 중이라서 좀 이것도 삭제해 주실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설명드리면 이게 있어요. 자,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 근린자치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근린자치. 이게 요새 좀 뜨는 좀 말인데 근린자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겁니다.
근리는 공간적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결합된 개념이에요. 자, 뭔 얘기냐면 리처드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내가 걸어가서 만나는 정도. 그냥. 자, 시장에 갔어요. 우리가 시장 어디 시장 가죠? 어디 시장 가세요? 가까운 시장. 저는 저기 고양동에 있는 네. 시장이 없어서 마트야. 거기 빨리 옆에 옆에 있는 거기 조그만 그 근데 마트. 거기가 일자리 마트. 어디 시장 가세요? 원당 시장. 또 어디 시장 가세요? 한국장에 어디 시장? 시장. 시장 안 가. 시장이 없어요 사실 고양시에. 원당 시장, 일산 시장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막 안 가요. 원당 시장 엄청 많거든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정도가 걷는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경제도, 일자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도. 그럼 근린에서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호혜적 관계가 사회적 경제 없이 지나가면서 자본이 생기고 우리가 뭐 큰 가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가치 자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마을 개념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겁니다. 마을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하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개념이 근린 정도의 몸으로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참여했던 마을계획 수립사업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나 마을계획 수립사업 참여한 거 있다. 그럼 이 정도 네. 분이 있으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하는 것도 많고. 그냥 그건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랑 했던 네. 거고 네. 마을 계획 수립 사업이라고 이제 주민자치에 지금 청소년 분과 다니고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주민자치 회로 있을 때 네. 주민자치 위원회로 있을 때는 네. 청소년 분과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네. 청소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회로 바뀌면서 저희가 네. 분과 자체를 아예 청소년 분과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지속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활동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이나 청소년들이 왜 마을에 그렇죠. 필요한지 그런 식으로 네. 활동을 계속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축제도 했어요. 네. 무슨 동인 줄 알아요? 고양동. 우수도 고양시의 느낌. 고양동.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얘기인데 청소년국가를 만들어서 그전에는 도시생활을 해가지고 도시 마을 재생 사업 때문에 지도도 만들고 자원조사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마을을 바라보고 함께 활동할 거냐를 고민하는 분과도 같이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분과 바뀐 거고 훌륭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고양동 애들은 어디서 놀 것 같아요? 청소년들, 중고생들은? 어디서 노냐고? 네, 노는 그 놀이 공간. 근린공원 옆에 팔각정. 고양동 아이들은 불광동에서 놉니다. 불광동. 연신내에서. 네, 활동 안 해요. 후지다고. 아, 또 그렇구나. 다 버스 타고 불광동 와서 놀고 끔찍 다니시고 돌아옵니다. 네? 네. 문제예요. 순간에. 고양동은 얘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다 하정이 학원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고양시 이상하다는 거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도서관도 없어요.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어요. 네, 짓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짓는데 제가 그거 아시죠? 제가 싸워서 한 거. 네, 제가 싸워서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러신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근린 자치 영역을 통해서 마을계획 수립하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이디어가 있지만 행정은 정치는 우리 동네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렇잖아요. 원신동에 그 최근에 그 해관 가 이제 센터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식 프로그램. 네. 운영하고 있죠. 네.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산속에 있었어요. 저기 동사무소가 아시죠? 근데 옮겨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분소가 생긴 거죠. 거기 2층에 이제 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어떠시냐고? 3층에 있고 네. 2층에 이제 저희 네.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네. 주민들을 위한 이제 네. 할수 있는 네. 강의실도 있고 네. 그렇죠. 어떠시냐고 그게. 생기니까 주민들이 그냥. 되게 좋아요 주민들이? 네.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런 데가 생겨서니까 너무 그리웠었는데 이제 네. 그게 저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다 네.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네. 또 새로운 걸 넣었으면 네. 좋겠다. 좀 네. 고려한 면도 있다. 이제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럼 그 관리권은 누가 관리고 누가 있는지? 주민자치회에서. 그래서 꼭 아침에 이제 9시 반 정도에서부터 4시 반까지는 항상 이제 지켰거든요. 거기를.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고생해서 주민자치회가 생겨가지고 원래 온신동 동사무소 어디 있었냐면 저 산골 넘은골수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신동 아파트 만지면서 이제 오기 힘드니까 LH 기부채나 받은 땅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LH. 아니 건물을 지은 게 건물 아니라 아니고 아직 안 됐어. 거기 커뮤니티 공간 그대로 아 짓기 전에. 임대를 시청에서 받아서 임대. 네. 임대. 거기 뭐지 커뮤니티 거기 부지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연에서 유연한 나는 그동안 고양동을 사용할 수 있는 네. 저기를 마련을 제가 마을 네. 활동도 하면서 거기에 그 헤어 임대료가 네. 800 그렇죠. 정도 나가요. 저희 700이요. 근데 그 800 정도가 나가는 만큼의 그런 프로그램이 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원래 저 지원 식단에 그런데 앉았다고 하고, 임대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대해서 건물 생겼어. 그래서 주민자치 이원들은 행복하냐고요. 간사는 행복했냐고요. 회장은 지금 좋냐고요. 어떠세요? 주민자치원들 좋으세요? 다들 안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왜요? 불만의 건물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죠.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그 시민이랑 모이는데 불만의 시야에서 그 주민 대표의 정의가 뭘까? 저는 제가 간사를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주민 대표의 정의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그 주민자치위원은 그렇잖아요. 근데 권리에 대한 건 있는데 의무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준비 없이 주민자치회가 실행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천만 원밖에 이제 부과된다. 근데 그 3천만 원도 제대로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인 상태여서 그런 거에 대한 회의도 되게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을계획 수입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마을계획 수입을 해서 여러분의 행보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적인 문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뭘 해도 회장, 뭐 간사 뭐 있잖아요. 별로 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맞아요. 이유가 뭐냐? 그 운영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 주민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주민자치회장이 한마디 하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왜? 동장하고 다이다이 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사가 얘기를 해도 부회장이 얘기를 해도 위원들이 얘기해도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이미 전 동장하고 동국이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묵살하는 거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관심이 그렇죠.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마을계획 수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행복이 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활발한가? 이것이 수립됐을 때 실행 과정에서 아주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기분 좋게 나 이거 뭐 마을계획 수입 사업에서 뭘 해야지. 소용없어요. 쫓겨난다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쫓겨나요. 나한테 돌아오는 득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계획 수립 과정을 아마 몇천 번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좀 써야 되는데 저쪽 가지고 마우스 좀 한번 눌러주세요. 네. 어쨌든 간에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공론장을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방법들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맵이에요, 이게. 네. 여기 위에 이거 좀 눌러주십시오. 요즘은 안 걸어다녀도 마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교동이나 성사 일동에 살아요. 여기가 주교동이에요, 여기가. 이걸 눌러주세요, 이거를. 네. 아, 노트북하고 데스크하고 달라서 그런가 봐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로. 아, 커서가 안 보이는구나. 노안이 와가지고. 아, 지금 좀 움직일 거예요, 지금. 네, 네. 나타났다. 요거 지금 누르세요. 누르세요. 네, 눌러요. 네. 자,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게 저도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저도 포즈가 안 보이네요. 이거.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로드뷰가 나와서 클릭을 하면 이 상태에서 로드뷰를 클릭을 하면 안 되네요. 일단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한 곳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 녹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무슨 가게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여기가? 그렇죠. 대장동, 그 상암동 골프장 있는데 뒤쪽. 이게 다 농가지, 농가. 숲속마을에 있고. 이쪽이 고양시청. 이쪽이. 이렇게. 어디까지가 풍경인지 그 지역이 경계가 여기 이걸 누르면 행정구역까지 다 떠요. 그러니까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 자원조사 동네 몇 바퀴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저렇게 이 지도를 활용하셔라. 근데 구글맵이 제일 최신 업데이트가 빨라요. 구글맵이. 그래서 보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받아주시고 네, 하나 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또 문헌조사를 하는데 문헌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많이 뜨죠. 아직 인터넷 안 할게요 그냥. 저희가 또 동네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이나 시청 홈페이지, 고양문화원, 저희 센터 홈페이지도 괜찮아요. 주민재 홈페이지 SNS도 괜찮고 고양 풋불 연구 자료가 또 있어요. 우리 이춘열 선배님이랑 만든 자료가 있는데 고양시 분들 검색하면 고양시 역사가 한눈에 보여요. 고양문화원 들어가면 고양시 동해 그 시지라고 해서 동해 역사가 한눈에 있는 책들이 다 있어요. 그 검색해서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냥 관심이 있었던 동네가 아니라 문헌을 통해서 아까는 인터넷을 통해서 동네를 알아보고 항공지도나 스카이뷰 또는 로드맵으로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걸 하고 문헌조사에서는 이렇게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예시를 드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을계획 수립을 할 때 이분들이 다 주민자 쫓기고 계신데 이분들은 이렇게 했대요. 일단 지역자원조사를 했고 주민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의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마을 지도예요. 지도를 저기 그려놓고 막 붙이는 거예요. 동네 여러 가지 민원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을에 발굴을 하는데 아까는 돌아다녔잖아요. 주민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하냐면은 다시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인터뷰. 곳곳에 자기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문조사인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제를 정한 다음에 또 설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김포 본동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내가 참여하면 동네가 변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의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주차장 부족, 교육시설이 심각하다, 안전한 마을, 공유지 활용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이런 순서예요. 실제로 이 과정이 그냥 뭐 형식이 아니라 내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지역자원 및 문헌조사,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설문조사, 의제 결정까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소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말을 마치는 이유는 지금부터 실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 동안 제가 스티커를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면 네? 그럼? 5분 동안 쉬시면서 맞습니다. 5분 동안 쉬시면서 스티커 나눌 테니까 저기 위에 가셔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시면 돼요. 치고 나서 1인 2표. 1인 2표.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네. 아, 거기다가 그 내용을 보고 몇 개씩 같이 가자고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됐어. 여기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 저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여기다 이 두 개 표시하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자, 마을 계획 한번 보시면서 투표해 주세요. 아니 봐봐. 형이 나한테 야단을 올렸잖아. 우리 집이 어때? 근데 그래도 뒷부분 넣다가 왜 뒷부 동물 팔좀 부족하네. 팔좀 얼마나? 홍준표는 완전 이 사람이 아니 왜 그러냐고 나는 그랬더니 봐봐. 아, 쌤은 버스 건 줄 알았어? 나장역이 여기고 서역이 여기고 이렇게 가봐. 아니 그럼 인간 생각 다 보시죠.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까 시간 채우라고. 두개 1인이 한 개에다가 두 개씩. 내일 몇 명이죠? 내일 몇 명이죠? 응. 나도 하나씩. 4명? 5명? 5명? 3명? 우영 씨, 나 잠깐 5분 쉬는 시간에 전화했어. 왜?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거 있어. 그러니까 부담스럽으면 우리가 그 호흡이 이렇게 모든 그거를 대신하는 게 조심해야 돼. 아유, 그런 어, 1시부터 5시까지. 지금 소리 한번 주거든. 5분 쉬는 시간. 글쎄, 나 이혼이 밥을 조금 먹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응? 어차피 나는 내일 그 도시락이랑 1인분부터 통장회의잖아.
아, 그랬어요? 그냥 내일 조금 구성되고 가다 차 한잔 하고. 거기가 사탕으로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가야 되겠다. 마을 와이프. 매직 좀 있을까? 이게 사진. 하이트 분들. 여기 있는데? 네이버는 매직 분양 하나. 나중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법이 좀 정비될 때까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원서동이라고 그랬죠? 원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이걸 박원순 시장님 그 모보수 변호사로 계실 때 서초구까지 갔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 동네에서 봉사하면서 동네 마을 분들이 알려고 했다가 내가 백석일동이 이제 한 10년 돼가네 주민자치를 들어간 거예요. 네. 또 누가 마치 그때 병원 봉사만 하는 봉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공동체 마을 저기 가감을 네. 사인펜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매직을 쓰면 저기 TV에 부담이 해가지고 안 하게 돼요. 아 조금 아이고 우리 내 거로 하면 되니까. 투표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투표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좀 빨리 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아니 분과별로 해서 자기 맡고 그래서 나는 그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선을 생기다. 그래서 이편했던 거예요. 아, 찍었구나.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민주적이지 네, 않아요.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 끈질기게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래. 아, 내가 이걸 해가지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고 그건 나와버리면 나와버리면 그렇게 되지. 맞아. 그래서 나같이 안 들어가버리고. 또 내가 아니 또 지금 나는 나온 건 아닌데 안 들어갔지. 저기 뭐야 빨리 바뀌고 애초에 안 들어갔지. 그걸 최근에 왜냐면 이게 가만 안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몇 개가 안 됐어요. 그건 안 줘도 돼요. 네, 동사무소 동장실 옆에 2층에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유니급일 우리 사무실을 그러면 그 임대비는 누가 해? 시에서 내겠죠. 아니라 그러니까 너 어쨌든 그 교육제가 오면 아니까 안될 수도 있는 근데 사업을 해야지. 공동체 일을 안 하지. 자, 들어오시면서 스티커를 받으셔서 저기 투표 오세요. 네. 몇 사람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5시 반까지 했는데 5시에 마실 거예요. 4시 반까지죠. 5시까지인데. 4시, 지금 4시인데? 4시 반인데? 원래는 6시까지 돼 있어요, 시간이. 제가 그래서 5시에 마실 거예요. 5시에. 30분에 마실 거예요. 굉장하죠? 자, 들어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강의가 내가 들기엔 되게 힘들어, 사실. 내가 봐도. 지쳐. 나도 지치는데. 어떻게 일부 강의 재밌었어요? 들을만 하세요? 네.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네. 재미없는 부분도 있어요?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게 재미없었어요? 아니, 그냥 좀 무거워요. 무언법이, 뭐법이. 이런 얘기 할 때 좀, 그러셨구나. 가슴에 닿지가 않아. 자. 머리 와닿는 네, 맞아요. 아까 저기서 나온 것 중에 포괄적인 예. 거를 저희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라들 자료는 자치계획서 일부인 분과별 사업계획서 신청서예요. 네, 나라들었는데 넘겨보시면 뒤쪽에
넘겨보시면 예산 비목이 있어요. 예산 비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이게 현재 고양시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예산 항목 없는 예산을 써야 생각해요. 항목 없는 예산. 3천만 원 받아서 마음대로 써야 된다. 마음대로. 그래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3천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분값을 쪼개줘요. 500만 원씩. 500만 원 받은 분가에서 또 계획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500만 원짜리 동아리활동 하는 거예요. 경기도 하남시가 3년째 주민총회 했거든요. 하남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가 3년 동안 동아리활동했다. 마을 계획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양시에 있는 어떤 총회하는 동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민총회 한다고 모였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분과별 동아리 활동하는 정도의 수준의 총회를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해봐야지 극복할 수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런 거죠. 현재 있는 보조금 비목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특징을 보세요. 사업계획서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저 세 가지 유의할 점을 적었는데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계획서 쓰라고 그러면 방대하게 써요. 방대하게. 자기가 막 엄청 막 이제 많이 이제 안다. 심사위원들이나 승인하시는 분들은 방대한 거를 보질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사업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건. 간단하고 명확하게.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쓰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못하는 일을 써가지고 돈 받아오면 누구 시킬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내가 참여하겠죠. 나도 못하는 일은 쓰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주민은 수혜자가 아니에요. 불러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내가 다 해준다. 내가 받아와서 뭐 해줄 게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방법을 넘어보면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쓰기 어려워요. 자, 보시면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잘 움직이고 있나요? 천천히. 카메라를 잘 보고 움직여가지고. 자, 보세요.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보시면 모임명,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예산, 예산 문제적 극복 방안, 기대효과, 세부사업 추진계획, 소요예산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막 적을 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적어요?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우리가 뭐 학교 무슨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적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데 도움드리려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일단 그 용지는 보시기만 하시고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예산 어떤 거냐면 적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누구와 제가 저희 갔다 와볼게요. 제일 표를 많이 받은 그 스티커는 저 드릴게요. PPT 파일. 두 개의 표가 제일 많아요. 다 2표씩 받았어요.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강사로서 정말 자기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보기에 제 설명하기 쉬운 거라고 고를게요. 골라보면 이게 제일 재밌겠네요. 그나마 할만한 건 이거네요. 이거. 자, 여기에 사업은 두 가지인데 하나만 할게요. 공용주차장이에요. 공용주차장. 자, 적을게요. 공용주차장.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누구와. 여러분 포스트잇 다 있으시죠? 네. 누구와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해가지고 적어보세요. 자, 뭐냐면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할 건지를 적어주세요. 한 장에 한 단어 크게 적으세요. 크게. 누구와 할 것인지. 누구와 만들기 할 때 만들기. 혹시 이거 내신 분? 이거 내신 분. 보라색에다가 공유부호 공유주차장 쓰신 분 누구예요? 아, 선생님이세요? 이거 주차장 만들기 맞죠? 만들기. 네, 만들기 맞죠.
다 쓰시면 저 주세요. 크게 쓰세요. 크게 쓰세요. 크게. 네임펜으로 크게 쓰세요. 저 주세요. 쓰시면 돼요. 이게 누구와? 이거 공용시장 만들기 누구와 할 거냐고. 누구와 하실 거냐고. 공용시장 만들기. 그 누구와는 예를 들면 공용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랑 함께 할 사람, 뭐 만날 사람 다 포함해서 누구와. 이게 글씨 안 보이시죠? 공용주차장 만들기입니다. 뜬게 아니고 뭐 이 만들면 누가 만나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만들기. 그렇죠. 적어보세요. 한번. 시담당들 그렇죠. 다 적어보세요. 공용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적어보세요. 아니 동그라미 2개 있는 걸 해야지 하나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저걸 왜 붙였어요? 왜냐면 그것도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네. 이게 두 개짜리 붙은 게 생태지도 만들기, 동네 구석구석 알아보기. 비슷비슷한 거니까 거기서 네. 부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야지. 선생님 골라주세요. 하나 바꿀게요. 제가 저기 생태지도 만들기 했고 네. 저기 우리 동네 구청사 알아보기 그걸 저도 그럼 이걸로 생태지도 아까 생태지도? 그래야지 저기 의견을 쓸 수 있지. 맞습니다. 공영장 수업도 안 했는데 큰 실수했네요. 자, 바꾸겠습니다. 자, 바꿀게요. 자, 생태지도 만들기입니다. 생태지도 만들기. 자, 생태지도 만들기를 누구와 생태지도 만들기 누구와 할 것인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뭐 만들기요? 생태지도 만들기. 생태지도. 제가 지금 이 생태지도 생태지도 만들기를 쓰신 분한테 발표를 안 시키고 그냥 적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생태지도 만들기라는 제목을 그 사업을 가지고 첫 번째 해보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적으시는데 생태지도 만들기 누구와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누구와 주세요. 적으신 분들 주세요. 제 손에 주세요. 갖다 붙일게요. 누구와 주십시오. 누구와 어린이 부모 또 주세요. 환경보호가 운동가 분과위원 그다음에 환경센터 전문가 그다음에 또 주세요. 주민들과 누구와 생태환경 전문가 주무부서 주민 하나씩만 적으세요. 생태를 잘하는 분 생태를 영태 뭐 이런 겁니다. 교사 그다음에 관심 있는 자 그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그다음에 전문가 자, 다 적으셨죠? 자, 생태지도 만들기를 누구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 나온 얘기가 주변의 어린이와 부모, 생태 전문가, 환경 보호가, 주민, 분과위원, 생태 전문가, 주무부서, 주민, 고양이 생태를 잘하는 분, 교사, 관심 있는 자, 생태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전문가 이렇게 나왔어요. 꽤나 많이 나왔죠. 누구와가.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한번 무엇을 자 생태지도 만들기인데 무엇이라는 거는 생태지도 만들기 이미 나와 있지만 그거 생태지도 만들기 형태 온라인 오프라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번 그 무엇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생태지도 만들기에 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거냐를 적어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네. 생태지도면 네. 동식물 네,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 적어보시라고. 그렇죠. 무엇을 이것처럼 거잖아. 그렇죠. 네. 다 적으세요. 무조건 적어보세요. 살기 너무 많고 아니요 안 많아요. 아니 내가 살기 많다고 무엇이 네, 다 적어보세요.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주제들이어가지고 오히려 덜 문제적이야. 주민자치니까. 저 주세요. 저 보세요. 주세요. 제가 잘 풀어가 볼 테니까 일단 절 따라가 보세요. 선생님들한테 왜 이걸 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A, B, C, D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따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제가 이 단어를 줬을 때마다 상상하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그거를 정돈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화내지 마시고 금방 끝낼 거니까. 네. 아직도 적고 있어요. 주세요. 안 적으신 분 주세요. 네. 주세요. 됐나요? 네. 자, 보세요. 자, 무엇을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생태지도 만든 거 벤치마킹, 곤충, 나무, 생태지도, 마을 생태자원지도, 나무, 꽃, 풀, 동물, 곤충, 새 지도, 나무, 식물, 곤충 지도, 온라인 지도, 오프라인 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을 생태조사 분석, 종합정리, 생태맵 작성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오, 집도 뭐 주변이 이렇게 산속이면 가능하죠. 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적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쭉쭉. 네, 지나가겠습니다. 응? 선생님 해방이 있을 때 돼가지고 다시 뵈니까 반가워요. 네. 다 쓰셨나요? 주세요. 첫날이요? 다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장원님. 제가 꼭 드릴게요. 예, 어디에서 했더니 공원, 숲속, 울동네, 산책로, 공원 정발산 백서, 주민 간담회 모임, 울동네, 주민 모임 장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주변 숲이나 산에서, 동네 공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서 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이번에 마지막인데 어떻게 한번 적어볼게요. 한개 맞아요. 어떻게? 네. 자, 그냥 적어보세요. 괜찮아요. 뭐든 적어보세요. 자, 어떻게? 지금 저 붙어있는 마을 계획들 적으신 거는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원의 분과별 의제 나오는 의제는 정제돼 있거든요. 설문사도 하고 이건 이제 개인들한테 적으라고 했더니 분과 의제 수준보다 조금 더 아래 하위 개인 의제가 많아서 만약에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그걸 하려고 해도 좀 마지막에 정돈을 한번 해드릴게요. 주세요. 네, 뭐요?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만들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생태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된 의논을 통하여 아주 협의가 많네요. 조사 분석한 자료를 이용해 정리. 네. 그다음에 전문가 주민이 함께 조사 활동 카드 뉴스 제작, 오, 재능난 영상 제작, 오. 네.
만에 공부하여 공부해야죠. 누구와 함께 다니며 다 적으셨죠? 여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네, 쓰세요.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제가 아까 마을계획 얘기했었죠. 마을계획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신조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봐야 돼요. 방금 저는 이제 의견을 제가 모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혼돈 났잖아요. 혼돈 났는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질문을 하니까 자꾸 질문을 했잖아요. 이가적인 우리가 말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누구와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저거예요. 관심 있는 자와 생태 전문가예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무엇을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나무, 꽃풀, 동물, 곤충색까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모은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어디에 사냐고 했더니 우리 동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올때 어떻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는 뭐 막 사진 찍기 활용부터 시작해서 카드 뉴스 제작, 영상 제작, 그다음에 공부해서 막 다양하게 많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한 몇 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그리고 몇 명의 의견을 모은 한 장이 된 거예요. 이게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뭐죠? 가장 많이 쓰이는 예산. 어떤 게 제일 많이 쓸까요? 네? 뭐가 제일 많이 쓸까요?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이거 하는 동안 자료수집 B. 그게 항목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B목에 보시면서. 나온 B목에서 생태지도 만들기를 하는데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예산. 어떤 게 제일 많이 쓸까요? 홍보비? 그냥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갈 돈. 내가 이걸 많이 쓰이겠다 하는 거. 식다가비가 제일 많이 쓰이겠다. 예, 제가 많이 쓸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으세요? 네, 예산. 식다가비가 아까 식다가비. 일단 전문가하고 하는 네, 강사비. 강사비가 많이 나왔어요. 강사비. 체험비. 어떤 체험비? 체험비.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네. 식다가비 식다가비 썼어요. 식다가비, 강사, 체험비. 또 뭐가 있을까요? 인쇄비. 인쇄비는 인쇄비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냥 인쇄비로 돼 있어요. 네, 인쇄비. 또 뭐가 들어갈까요? 제일 많이 들어갈 만한. 홍보비가 있나요? 네. 홍보비. 네. 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이 정도 할까요? 자, 이제 제 발표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5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3천만 원 중에 나눠주는 게 500씩이니까. 자, 500이 시작이에요. 그럼 이번에 이제 그러면 예산을 발표하기 전에 생태지도 만들기를 제안한 분의 목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목적과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제안하셨는지. 소개하면 이 선생님은 나의 주기자 친망 일기 수료생으로서 고양시 자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훌륭한 분으로서 제가 박수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기인지 몰랐어요. 일기. 일기. 언제나 일기가 최고야. 네. 아니 제가 이거 생태지도 생각하게 된 건요. 정발산 거기 이제 그 공원 꾸미는 거를 작년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정발산에 있는 나무나 새나 뭐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세한 게 안 나와 있대요. 그러면 그걸 알고 싶으면 내년 초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마을 소식지 내면서 이런저런 여태까지 활동했던 걸 적다 보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뭔가 무슨 마주학교인가 뭔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또 많은 오늘 또 이런 테마여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저희 그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보통 그 자전거하고 도로가 있는데 저희는 보니까 저기 뭐야 마비읍동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그 곡산에서 일산까지 잠깐 걸어가 봤어요, 산책로로. 근데 거기 이제 하나 좋은 거는 산이 아닌데도 나무 옆에 이제 등산하는 것처럼 흙길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거기 가끔씩 그 청설모하고 나비도 좀 날아다니고 새도 있는데 아우 저 새 이름 알고 싶다. 나무들 이름들 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을 이름도 알고 관리도 하고 그럼 깨끗하게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저는 또 꽃 심부도 보니까 그때 단발성이에요.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관리까지 하는 걸 원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관리까지 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장기 계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끊기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목적을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씀이 마을 계획을 통해서 할 만한 일일까요? 어떠세요? 제가 하나 빠졌다. 빠졌어. 그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알면은 이제 저기 뭐야 그렇죠. 산책하면서 이런 꽃이 있구나. 네. 또 꽃도 펴 있는데 꽃 이름을 몰라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또 매미 잡고 저기 곤충채집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환경 보호도 되고 자신들이 그 이름표도 관리하고 하여튼 그런 책임을 할 수 있는. 이해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일기수 선생님이 제안한 사업 마을 계획을 통해서 할 만한 무엇인가 있나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계획으로 부합하고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으세요? 동의가 되세요? 되세요? 어떤 점이? 동의가 되다 말다 그러네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 딱 집어서 어떤 점이 그렇다? 동네 분들한테 네. 나무 정보 이름, 제공. 나무 제공. 이름을 네. 가르쳐 줄 수 있는 거하고요. 그렇죠. 네. 예. 무슨 뭐 저희 그런 거겠죠. 뭐. 그렇죠. 저희가 그런 지금 거죠. 삼성 아파트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네. 사료를 받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나무에다 이름 달아주고 새집 새집 달아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새집 맞아요. 달아주고 새집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돼요. 숲을 네, 숲의 중요성. 네. 같이 살아가는 생물들의 네.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함께 살기. 함께 사는 네. 그런 걸 아는 거. 생명 존중. 그리고 저는요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깨끗이 하면은 새나 곤충들이 더 또 모이지 않을까. 저는 네. 저기 나비 두 종류밖에 못 봤는데 이제 꽃이 많고 그러면 그런 곤충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아이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서 산책하면서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걸 세우면서 환경 보존하는 것까지 네. 하고 싶어요. 환경 보전.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이거는 내 나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뭐 그런 거. 그러면은 이것도 뭐 세대 모두 참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이냐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저 들어보니까 저런 거 가지고 마을 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너무 좋죠. 관리를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욕구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모아보면 이런 거예요. 생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사랑하게 되고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동심으로 함께 사는 마을. 더 중요한 거는 관리하면서 숲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좀 참여하면서 그거를 좀 즐기는 이런 힐링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5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식다가비는 500에 10%예요. 얼마죠 그러면? 50만 원밖에 안 돼요. 강사비는 500에 50%예요. 250만 원. 예. 체험비는 500에 5%예요. 얼마죠 그러면? 25만 원. 25만 원. 25만 인쇄비는 무한대예요. 근데 홍보비는 제한이 있죠. 홍보비 30%예요. 얼마예요? 30%니까 500에 30%니까 150만 원. 인쇄비는 무한대. 왜 적어보냐면 보세요. 이 사업은 이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의 분과사업은 이 사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죠. 예산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식당을 많이 막 다니면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 모으면 밥도 못 줘서 미안하게 되는 경우, 내 돈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강사비도 너무 적고 체험비도 너무 적어요. 체험비라는 게 사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한평 나비 축제를 가려도 한평 가려면 차 한 대 빌려서 가서 막 표 내야 되는 표가 15,000원씩인데 10명 하면 15만 원 아니에요? 밥도 먹고 오는 거죠. 홍보비도 영상 제작하는데 배우지 말고 오시면 영상 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나 생태지도 만들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고 막 적었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결과가 나왔는데 딱 예산을 까보니까 목적하고 안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는 다양한 방식의 공모사업도 있고 또 중앙에도 있고 뭐 경기도 있어요. 그럼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마을 계획이 어떤 공모사업과 맞겠느냐.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주민자치의 보조금 방식의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서는 주민자치가 마을계획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보조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좀 팁을 드리면 뭐 산림청이나 이런 그 중앙부처에 또 그 해마다 사업들이 있어요. 액수가 커요 거기 또. 문제는 거기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업은 또 대상이 한정돼 있어.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 사업자, 뭐 산림업자, 온해업자, 농사짓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 참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되게 공모사업이 대상이 특화돼 있어요 사실. 마을 공동체는 좀 만만한 편이야. 평생 와서 카페가 있어 수업받는 거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여성 얘기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산을 쓴다는 건데 예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계획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보여드리면 자 우리는 아까 이 세 가지를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었어요. 생태지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예산하고 안 맞아. 사업 목적 명확히 간단히 썼어요. 관리해서 힐링하겠다 했어요. 정보 제공하고 또 주민도 함께 하겠어요. 근데 주민 참여가 어려워. 모이면 난감해. 커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이죠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공모사업의 유형을 찾는 것, 다른 유형을.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지만 보조금의 형태를 바꿔보는 것. 시에 막 얘기해가지고 한 10년 걸릴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는 마을 기금. 마을 기금.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하자. 예를 들면 전발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양시 걷기연맹 있잖아요. 막 맨날 걷는 사람들. 페이스북에 맨날 올라와요. 걷는다고. 뭐 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직장이 없나? 어떻게 매일 걷지? 네? 고양시 도보연맹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보연맹을 하죠. 도보연맹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걷기만 했는데 몇 명 되니까 시에랑 해가지고 보조도 받고 길도 만들잖아요. 평화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를 일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안 되고
보조금은 어려운데 이왕 마을계획 세우기로 했으니 나도 한번 그러면 도전하지 뭐. 시작은 미약하나 뭐 나중에 창달을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생태지도 만드는 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자기들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시 생태지도 막 연합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기금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더 말씀드린 이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자치계의 마지막이 주민자치회랑 함께 하는 거죠. 주민자치회랑. 근데 주민자치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얘기했죠? 주민자치회가 유스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한다 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 사업과 맞다면 주민자치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전발산동 주민자치회는 전발산에 있으니까 전발산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중산동 고봉산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발산동 지키기 협동조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영상에 찍히면 안 되는데 막 찍어 욕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거 삭제할 건데 나중에. 저 시애들하고 큰일 나요, 저는. 선생님, 근데 네. 전박사 공무는 네. 마두 일동 소속의 행정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두 일동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정박사는 아니고 마두 일동 행정동.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전발산동이 정상에서 떡국 끓여 먹어요. 근데 마지막에 싫어지는 거래. 일요일에 떡국 끓여 먹고 고봉산도 끓여 먹고. 떡국 끓이는 동은 어느 동일까요? 마두 일동하고 정박사동. 아니 정말선에서 내가 어디서 할 거야? 해가지고 한국에서 마지막에서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 뭐. 전발산동에 제일 많이 활동하는 동은 전발산동인데 행정구 마두 일동이에요, 사실. 뒤늦게 마들동에 나오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마두 일동에서 전발산동을 되찾아오자 운동하기 시작하였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찬성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전발산동 마두일동이 행정동입니다. 근데 이제 제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마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공부를 했어. 근데 주민자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참여회가 있었어요. 조례가 있었어. 근데 조례로 풀기 어려워요, 사실 일반 주민이. 그래서 공모사업을 택하기도 해요. 근데 사업계획서 써야 돼. 앞에 놓여있죠. 그 사안을 이해해봤어요. 앞에다 해봤어. 뭐냐면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공모사업을 찾는 것. 두 번째, 보조금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세 번째, 마을기금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보는 것. 마지막이 주민자치회가 이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법인도 만들고 자치계획을 통해서 해보는 것. 이렇게 할 때만이 이렇게 15명 이상이 모여서 낸 사업인 생태계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저희 그 예산이 3천만 원이잖아요. 네. 3천만 원에서 청해 비용 빼고 네. 2,800만 원이 네. 그런데 네. 그걸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값을 나눠갔잖아요. 분값을. 분값 몇 개시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분가에서 그걸 합의를 보면은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이제 요새 제가 이제 3월달 처음에 21개 동 제가 선생할 때 그때는 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왜냐면 3천만 원 나오면 2천만 원 더 나왔거든요. 그때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 편하게 그때 그 주민자치 꽃은 분가니까 분가 활성화하면 주민자치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가위원장이 열심히 하면 간사가 편하고 회장이 편해요. 그래서 분가별 사업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5개씩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보통 800씩 받아요. 800씩.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난리 난 거예요. 분가에서. 막 분가장 그만두고 간사 그만두고 막 회장 그만두고 이유 들어봤더니 돈을 못 쓰겠다는 거야. 야 내가 왜 카드를 긁어. 카드 만들어주면 막 갖다 튕기치고 안 하고 막. 지금 막 어떤 동은 사업계에서 아직도 못 썼어요. 돈을 못 받아요. 왜? 분가가 안 쓰니까 간사는 무슨 뭐 월급 60만 원 받고 어떻게 하루 종일 해요.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무슨 얘기냐. 돈을 줘도 주민자치에 돈을 못 쓰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제안하냐 이렇게 제안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똑같은 생각인데 사업 하나만 하잖아. 그러면 분가고 다 필요 없고. 네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왜 주민자치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또 삐져. 하나만 하면. 자기들끼리 다 안 해?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네. 계획서 내고 사업을 생기면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거냐? 그렇죠. 행정비 쓰는 거 주민 자치원하고 통장협의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무슨 홍보를 하고 뭘 해요? 그렇죠.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발전분과, 환경분과, 체육분과, 문화분과 등이 모여가지고 자기 일을 안 주면 삐지는 거야. 삐졌어? 돈을 줬어? 그래도 돈 쓰고 증기하라면 또 삐지는 거야. 나한테 이걸 직접 간사가 있는데. 어? 넘었어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들어보시니까 사업계획서 쓰는 거 좀 쉬워지셨죠? 어때요? 좀 편해지셨나요? 더 복잡한가요?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숙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적어봤더니 제가 이제 이거를 봤더니 사실은 이게 너무 개인적인 그 활동들을 적어줬어요. 물론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하다.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마을스럽죠, 사실. 마을스러운데 다음 주 31일이 교육이죠. 그때 오실 때 여기 앞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채워오실 수 있으실지, 이 앞에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강사로서 숙제를 드린 거니까 좀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빨리 끝내주는 대신 빨리 끝내주는 대신 이걸 채우시라. 원래 6시까지인데 5시까지예요. 제가 원래 4시까지요? 원래 5시까지인데 제가 10분이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분이나. 그래서 이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마을에서 어떤 분들도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활동이 문서화되고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누구시 거죠. 제 눈에 다 여러분이 활동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축적한 태도, 경험과 태도가 축적이 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이 협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 도움을 뛰어넘는 새로운 고양시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교육 때 만나는 게 아니라 평소도 차 한잔 하는 사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받아도 돼요? 당연히. 또 오셔야 돼요. 우리 저기 10분 아니 저기 뭐야 조금만 좀 앉아서 마지막 마무리가 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금방 끝날 거는데. 우리 저기 좋은 강의해 주신 김정길 발가는 팀장님한테 머리가 더 복잡해지신 거는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득 찼었는데 막상 그림 그렸던 걸 갖다가 이제 종이에다 옮긴다든지 구체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좀 스킬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머리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또 그래가지고 좀 고민하시고 좀 채워가면서 그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일은 저기 팀장님 저기 파일로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카톡방에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으로 직접 써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뭐야? 어쨌든 공모 사업에